옛날 아주 먼 옛날에 구름도 쉬어넘는다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의 달수라는 이름의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서 해가 뜨면 금방 지고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지만 인심만큼은 넉넉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달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집은 비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로 허름했지만 달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새소리와 물소리를 벗삼아 지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달수가 사는 집 뒤편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작은 샘이 하나 있었고, 그 위로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신선들의 거처 같았습니다. 어느 날 달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숲속을 헤매던 달수는 우연히 기이하게 생긴 대나무 숲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대나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초록색 대나무가 아니라 밤하늘처럼 검고 윤기가 흐르는 검은 대나무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검은 대나무 숲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달수는 그 소리에 홀린 듯 다가가 가장 곧고 튼튼해 보이는 대나무 하나를 조심스럽게 베어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신비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수는 그날부터 틈만 나면 검은 대나무를 다듬어 피리를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호롱불 아래 앉아 정성스럽게 대나무를 깎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대나무는 워낙 단단해서 칼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달수는 서두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구멍 하나를 뚫을 때도 그저 뚫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드나들 길을 터준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마침내 검은 윤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피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리를 입에 대고 첫 소리를 내어보았습니다. 휘익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묵직하고도 청가한 소리가 달수의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달수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 따뜻했고 듣는 순간 온몸에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달수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당 평상에 앉아 피리를 불면 산속에 있던 새들이 날아와 지붕 위에 앉아 노래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숲속의 다람쥐와 토끼들도 마당까지 내려와 달수의 발치에서 가만히 소리를 듣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피리 소리는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의 울림이었고 바람의 속삭임이었으며 흐르는 물의 노래였습니다. 달수의 피리 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아랫마을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고된 농사일로 허리가 휘고 밤마다 여기저기 쑤셔서 잠 못 이루던 마을 노인들도 달수의 피리 소리가 들려오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보채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방실방실 웃으며 잠투정을 멈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피리 소리가 산신령님이 내려주신 축복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서 숲은 더욱 짙은 초록으로 물들었고 달수의 피리 소리 또한 계절을 닮아 더욱 깊고 풍성해졌습니다. 달수는 피리를 불 때 어떤 기교를 부리거나 멋진 곡조를 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느낀 바람의 기운과 숲의 향기를 피리에 담아내려 했을 뿐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빗방울이 나무잎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처연하면서도 맑은 소리를 냈고, 햇살이 쨍쨍한 날이면 시냇물이 자갈밭을 구르는 듯한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은 뒤 달수의 집 근처나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 앉아 그 소리를 듣는 것을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피리 소리에 몸을 맡기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수 역시 자신의 연주를 들어주는 이웃들이 있어 행복했고 그들이 평온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밤 달빛이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달수는 여느 때처럼 마당에 나와 피리를 불고 있었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숲의 경계에서 수많은 눈동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짐승들이었습니다. 노루와 고라니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사람을 피해 깊은 굴 속에 숨어 지내던 오도리와 너구리까지 나와서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더욱 부드럽게 피리를 불어주었습니다. 짐승들은 달수를 해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리 소리에 취해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뙤리를 틀지 않고 길게 몸을 늘어뜨린 채 머리를 조금씩 흔들며 장단을 맞추는 듯했습니다. 달수는 이 피리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숲의 모든 생명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달수는 욕심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군가 피리 소리가 너무 좋다며 곡식이나 옷감을 가져다 주려 하면 그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서 부는 것일 뿐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주무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달수의 이런 겸손한 마음씨는 마을 사람들을 더욱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를 피리 총각이라 부르며 친아들처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는 날이면 달수는 윗자리에 초대받아 피리를 불어 흥을 돋우었고 슬픈 일이 있는 집에서는 구슬픈 가락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달수와 그의 피리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이 되어 갔습니다. 달수의 집은 비록 낡고 초라했지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큼은 그 어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나갔던 달수는 낯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한양에서 아주 높은 벼슬을 지내던 관리가 이 고을에 새로운 사또로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웅성거렸습니다. 새로 오시는 사또가 그렇게 재물을 밝힌다던데 우리 같은 백성들 살기가 더 팍팍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듣자 하니 진귀한 물건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라던데 걱정이 태산일세. 달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자신은 가진 것이 없고 산속에 조용히 묻혀 사는 사람이니 별일 없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품에 안겨있는 검은 대나무 피리가 옷깃에 스칠 때마다 평소와 다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새 사또가 부임하는 날 마을은 아침부터 요란스러웠습니다. 풍악을 울리고 깃발을 앞세운 행렬이 마을 어귀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사또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관아의 창고를 점검하고 이 고을에서 나는 특산물이 무엇인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지 샅샅이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전들은 사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누구네 집 닭이 알을 잘랐는지, 누구네 밭 감자가 씨알이 굵은지까지 적어 바쳤습니다. 마을의 평화롭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산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는 피리를 부는 횟수를 줄이고 더욱 깊은 산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소문이라는 것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는 법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달수의 피리 소리가 용한 약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 관아를 드나드는 얌체 같은 장사꾼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장사꾼은 사또에게 잘 보여 한몫 챙기려는 속셈으로 달수의 피리에 대해 과장해서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고을 산속에 신성 같은 총각이 하나 사는데 그가 가진 검은 피리가 아주 요물입니다. 한 번 불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고 산짐승들이 춤을 춘다고 하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기한 보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짐승을 부린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 수집품 중에 으뜸이 될 것이다. 당장 그놈을 찾아내라. 사또의 목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시각 달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 뒤편 샘가에서 피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날이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여 피리 소리가 눅눅해진 것 같아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검은 대나무 표면은 오랜 시간 달수의 손길을 타서 반질반질 윤이 났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피리를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너와 내가 만난 것도 벌써 몇 해가 지났구나. 이 산속에서 너만큼 좋은 친구는 없을 거야.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다오. 피리는 달수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손 안에서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달수는 피리를 허리춤에 차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피리 소리가 유난히 더 멀리 퍼져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달수는 평상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피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첫 음을 불어넣으려던 찰나산 아래쪽에서 횃불들이 줄지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마을 사람들이 급한 일이 있어 찾아오는 것이려니 생각했겠지만 횃불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움직임이 거칠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숲속의 고요가 깨졌습니다. 달수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피리를 품속 깊이 감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관아의 포졸들이 달수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달수의 집을 애워싸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달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네가 이 산속에서 요상한 피리를 분다는 달수냐? 포졸 대장이 으름장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달수입니다만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오셨습니까? 포졸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네가 가진 그 피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 당장 내놓아라. 달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피리는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 아니라 숲의 정령이 허락하고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친구였습니다. 달수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이 피리는 보잘것없는 대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보실 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하지만 포졸들은 달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수의 초가집을 뒤지기 시작했고 항아리를 깨고 세간사리를 뒤엎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달수는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힘센 포졸들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다. 한 포졸이 달수의 품속에서 피리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달수는 필사적으로 피리를 움켜쥐었지만 건장한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피리는 순식간에 포졸 대장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호! 이것이 그 소문난 피리로구나. 색깔 한번 기묘하네. 포졸 대장은 피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달수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건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댁에 가시면 금은 보화가 넘치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놈에게는 이 피리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포졸 대장은 달수를 발로 걷어차며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감히 사또 나으리의 명령을 거역하려 들다니 목숨이 붙어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포졸들은 피리를 챙겨들고 낄낄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달수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져가는 횃불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피리가 없는 빈손이 너무나 허전했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산속의 바람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예전처럼 정겹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숲도 주인을 잃은 슬픔을 아는지 밤새도록 스산하게 울어댔습니다. 달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빼앗긴 피리를 어떻게든 되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되찾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자신이 서슬 퍼런 관아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수는 터덜터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달수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결국 사단이 났구나. 그 귀한 것을 사또가 가만둘 리 없지. 마을의 최고령자인 박노인이 달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달수야, 내 마음은 알겠다만 사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괜히 맞서려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어.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옆에 있던 주막집 아주머니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달수가 그 피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걸 억지로 뺏어가다니요. 천벌을 받을 놈들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달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아의 힘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관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사또의 거처가 보였습니다. 저고댐 어딘가에 자신의 피리가 갇혀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수는 무작정 관아 문 앞을 서성거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수의 피리는 이제 사또의 화려한 장식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리를 만지작거리지며 흐뭇해했습니다. 과연 명물은 명물이로다. 이 오묘한 빛깔 좀 보거라. 칠을 한 것도 아닌데 어찌 이리 검고 윤이 난단 말이냐. 사또는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피리를 자랑하며 으스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리를 불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소문이 무성하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며칠 뒤 자신의 생일잔치를 크게 열어 고을의 유지들과 양반들을 모두 초대해 피리 연주를 들려주기로 계획했습니다. 내 생일날 이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두가 나를 신선처럼 우러러 보겠지. 사또는 벌써부터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하여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달수는 매일 밤 산신령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디 제 피리가 나쁜 사람의 손에서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제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달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산속의 동물들이 달수의 집 주위를 맴돌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수의 꿈에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피리는 주인을 알아보고 소리를 낸다. 탐욕스러운 자가 입을 대면 산천초목이 놓아여 일어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꿈에서 깬 달수는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피리는 결코 사또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달수는 마음을 다잡고 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다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사또의 생일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관아마당에는 큰 차일이 쳐지고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졌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과 고을의 유지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기생들의 춤과 노래가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사또는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잔치를 구경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오늘 그 신비한 피리를 분다지. 그래, 얼마나 대단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사람들의 기대 섞인 눈빛 속에 달수도 군중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초조한 눈빛으로 사또 옆에 놓인 비단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자신의 피리가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사또가 손을 들어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소. 사또는 비단 상자를 열고 검은 대나무 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피리가 번들거렸습니다.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저것이 그 소문의 피리로군요. 참으로 기이하게 생겼습니다. 사또는 으쓱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피리는 산신의 조화가 깃든 물건이라 하오. 내가 직접 불어 우리 고을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겠소. 사또는 피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달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또의 입술이 피리에 닿는 순간 갑자기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집들이 쏴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잔치상의 그릇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징조에 불안해하며 웅성거렸지만 사또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껏 숨을 들이마시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있는 힘껏 피리를 불자 기대했던 아름다운 선율 대신 마치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롭고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끼에액 하는 소리는 흡사 깊은 산속에서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했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비명 같기도 하여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치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굉음에 화들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리거나 귀를 막으며 웅크렸습니다. 평화롭던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었고 흥겹게 연주되던 풍악 소리마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날던 까마귀 떼가 그 소리에 놀라 중심을 잃고 마당으로 툭툭 떨어지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피리를 입에서 떼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피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보이려던 순간에 이런 망신을 당했으니 그 수치심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란 말이냐? 내 놈들이 피리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이냐? 사또는 애꿎은 아전들에게 호통을 치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사또 나으리 소인들은 그저 귀하게 모셔두었을 뿐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사또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다시 한번 피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요령을 피워 불어보려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더욱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100배는 커진 듯한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터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마구간의 말들도 놀라 날뛰는 바람에 하인들이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군중 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달수는 안타까운 마음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리가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또의 매서운 눈길이 군중 속을 훑더니 달수를 발견하고는 번득였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피리의 요술을 부린 게 틀림없다. 여봐라, 당장 저 달수놈을 끌어내라. 사또의 고함 소리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달수를 포박했습니다. 달수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 나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피리를 달수의 얼굴에 들이대며 윽박질렀습니다. 네 이놈, 네가 이 피리의 주인이었다지 감히 관에 바치는 물건에 무슨 몹쓸 짓을 해놓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가 불면 이런 흉측한 소리가 난단 말이냐. 사또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주변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아무런 요술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피리는 살아있는 대나무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벗하려 하면 고운 소리를 내어주지만 억지로 소리를 얻으려 하거나 과시하려 하면 화를 냅니다. 피리가 우는 것은 나으리의 마음이 피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수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으나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능멸한다고 생각하여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 감히 천한 것이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매우 쳐라.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형리들이 달려들어 달수를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탁탁 곤장 치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살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수는 고통스러움에 신음을 흘리면서도 끝내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리를 제발 숲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달수가 헐떡이며 내뱉은 말은 사또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양반들과 마을 유지들은 이 험악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생일잔치는 피비린내 나는 형벌의 장으로 변해버렸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파리떼만 꼬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달수는 엉덩이가 터져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매를 맞고서야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감옥 바닥에 쓰러진 달수는 고통 속에서도 피리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 시각 사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술을 들이켰습니다. 방 한 구석 장식장 위에 올려둔
검은 피리는 촛불 그림자 속에서 왠지 모를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피리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기필코 너를 길들이고 말 것이다. 천한 나무꾼 놈도 부는 피리를 이 고을 원님이 못 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또는 오기와 집착에 사로잡혀 피리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달수가 감옥에서 썩어가는 동안 자신이 피리를 멋지게 불어내어 보란 듯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뒤틀린 승부욕에 불타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오늘 관에서 피리 소리가 나자마자 까마귀가 떨어지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칠 뻔했다더군. 암 들었지. 달수 총각이 그 피리는 산신령이 준 물건이라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사또가 고집을 부려서 사단이 난 거야.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밤하늘의 달물이나 바람의 냄새가 심상치 않다며 혀를 찼습니다. 바람에서 비린내가 나. 이건 필시산이 노하고 있다는 징조야. 뱀들이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 때나 나는 냄새인데.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할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며 손주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다가올 재앙을 예감한 듯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디선가 스스스 스스스 하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소리인가 싶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마른 낙엽 위를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수천 개의 젖은 밧줄이 서로 비비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또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하얀 달빛만이 텅 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 신경이 과민해진 탓이로군.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식장에 놓인 피리가 마치 눈을 뜨고 자신을 지켜보는 것만 같아 사또는 결국 피리를 보자기로 덮어버리고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당에 연못 물이 핏빛처럼 붉게 변해 있었고 키우던 닭들이 모두 털이 뽑힌 채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고 아전들은 사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겨우 소식을 들은 사또는 붉게 변한 연못을 보며 잠시 흠칫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누군가 내 생일을 망치려고 못된 장난을 친 것이 분명하다. 범인을 색출하라. 사또는 불길한 징조들을 모두 누군가의 소행으로 치부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그는 더욱더 고집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관아 정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의 촌장격인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꼬장꼬장한 성격으로 사또 앞에서도 할 말은 하는 위인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막아섰지만 박 노인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대청마루 아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늙은이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부디 제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사또는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인가?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하고 물러가라. 박 노인은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어제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마을의 가축들이 불안해하고 우물물이 마르는 등 흉흉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리는 주인이 따로 있는 물건입니다. 억지로 취하려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달수 총각을 풀어주고 피리를 돌려주십시오. 그래야 마을이 평안해집니다. 박노인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헉,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고작 피리 하나 때문에 마을에 변고가 생긴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그 피리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이 고을의 주인이니 이 고을에 있는 모든 물건의 주인 또한 나란 말이다. 사또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노인은 땅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아이고, 내을이 산신을 노하게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고 권세보다 무서운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제발 고집을 꺾으십시오. 사또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여봐라, 이 노인을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 다시는 관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포졸들은 억지로 박노인을 끌고 나갔고 박노인의 탄식 소리는 담장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또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쌓인 피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깟 대나무 쪼가리가 뭐라고 다들 난리란 말이냐. 내 기필코 너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겠다. 사또는 악에 받쳐 피리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검은 대나무 표면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진액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땀을 흘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또는 그것이 피리가 길들여지는 증거라고 착각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피리가 흘리는 눈물이자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도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3일 뒤 보름달이 뜨는 밤에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아놓고 피리 연주를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하여 촌놈들의 길을 꺾어놓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달수는 멍하니 쇠창살 밖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엉덩이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달수는 숲의 기운이 변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땅 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고 공기 중에 섞인 흙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짙고 비릿했습니다. 그것은 겨울잠을 자던 뱀들이 일제히 깨어날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달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옆방에 있던 다른 죄수가 물었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요? 달수 자네 아까부터 혼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건가? 달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산이 움직이고 있어요. 피리가 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또가 피리를 불면 불수록 뱀들은 그 소리를 따라 모여들 겁니다. 죄수는 달수의 말에 소름이 돋아 몸을 떨었습니다. 뱀이라니 자네 헛것을 본 게 아닌가. 하지만 달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아 뒷산의 숲속에서는 수많은 뱀들이 또아리를 풀고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사 구렁이 살모사 할 것 없이 모든 뱀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관아 쪽을 향해 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혀를 날르릉거리는 소리는 숲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져 갔습니다. 나무꾼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쳐 내려오는 일이 잦아졌고 산짐승들이 떼를 지어 마을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징조는 확실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사또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감옥 안에서 옥졸에게 사정했습니다. 나으리 사또께 전해주십시오. 사흘 뒤 밤에 피리를 불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평소 달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옥졸은 달수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옥졸은 용기를 내어 사또의 집무실 앞까지 갔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사또의 고함 소리에 질려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내가 이 고을의 법이야. 내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 사또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리에 대한 집착은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인지도 모른 채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오른 밤 관아의 마당은 다시 한번 횃불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 생일잔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공기는 물을 잔뜩 머금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어디선가 쉭쉭 하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비장한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검은 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피리는 더욱 짙은 검은색을 띠고 있었고 왠지 모르게 전보다 더 길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사또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모두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이 신령스러운 피리의 주인님을 오늘 밤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다. 사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허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피리를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사또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달수는 그 시각 귀를 막고 웅크린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멈추세요. 그러나 사또는 기어코 숨을 불어넣었고 피리에서는 다시 한번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차가운 눈동자가 관아의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피리를 부는 순간 끼익 하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악기가 내는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마치 수만 마리의 벌떼가 동시에 날갯짓을 하거나 쇠붙이를 억지로 긁어대는 듯한 끔찍한 소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불협화음을 넘어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잔치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고 자리에 앉아있던 양반들은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사또 역시 자신이 낸 소리에 깜짝 놀라 피리를 입에서 때려 했지만 마치 피리가 입술에 달라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리는 사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괴한 비명을 토해내며 관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소리가 신호탄이라도 된 듯 관아의 담장 너머와 어두운 숲속에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 위로 시커먼 물체들이 끊임없이 넘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뱀들이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의 뱀들이 마치 검은 폭포수가 쏟아지듯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뱀들의 비늘이 차갑게 번들거렸고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뱀이다, 뱀떼가 몰려온다 라고 소리치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뱀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몰려들었습니다. 독을 품은 살모사부터 굵은 구렁이, 화려한 무늬를 가진 꽃뱀까지 산에 사는 모든 뱀들이 총출동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차려진 잔치상을 덮치고 술동이를 넘어뜨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뱀들은 도망치는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기괴한 피리 소리가 흘러나오는 대청마루 위의 삿도였습니다. 뱀들은 마치 훈련받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삿도가 있는 곳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뱀들의 바다로 변해내버렸고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꿈틀거리는 뱀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넘어지며 관아 밖으로 빠져나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또는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리는 그제야 입에서 떨어졌지만 바닥에 떨어진 후에도 웅궁거리는 진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대청마루 기둥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뱀들은 마루 위까지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포졸들은 뭐 하느냐. 당장 이 징그러운 것들을 치워라. 사또가 목이 터져라 고함을 쳤지만 포졸들 역시 뱀떼의 기세에 눌려 창과 칼을 버리고 도망친 지 오래였습니다. 용감하다던 무관들조차 뱀들이 발목을 감고 타고 오르자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사또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십 마리의 독사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씩씩 소리를 내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마루 끝에 몰렸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 사또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던지고 옆에 있던 방석을 휘두르며 저항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뱀들은 사또가 움직일 때마다 더욱 사납게 혀를 날름거리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개 중에는 사또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는 녀석도 있었고 기둥을 타고 내려와 사또의 머리 위에서 위협하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사또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듯 위세등등하던 사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겁한 겁쟁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박노인의 경고와 달수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관아의 혼란은 감옥까지 이어졌습니다. 옥졸들은 뱀들이 감옥 안으로까지 밀고 들어오자 기겁을 하고 열쇠 꾸러미를 바닥에 내팽개친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도 뱀들이 스르르 기어 들어왔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쇠창살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뱀들이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달수의 감옥 안으로 들어온 뱀들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수의 주변을 둥글게 감싸고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주인을 다시 만난 신하들처럼 뱀들은 달수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자신의 발치에 있는 큰 구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이 왔구나. 피리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달려온 개지. 구렁이는 달수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얌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달수는 뱀들의 눈빛에서 슬픔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탐욕을 부린 인간에 대한 숲의 경고였습니다. 달수는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리가 잘못된 주인을 만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숲의 정령들이 노여움을 풀지 않는다면 사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쇠창살을 잡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옥졸들이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열쇠 꾸러미가 저 멀리 복도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박노인과 몇몇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감옥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관아마당의 참상을 보고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달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바닥에 뱀들이 우글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수야, 달수야, 살아있느냐? 박노인의 외침에 달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저는 무사합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감옥 주변에만 뱀들이 얌전히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의 짐승들도 사람을 알아본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청년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주어 달수의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달수야, 어서 나와라. 지금 관아가 난리가 났다. 사또 나으리가 뱀떼에 갇혀 죽게 생겼어. 네가 가서 좀 말려다오. 박노인이 달수의 손을 잡고 간청했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옥을 나섰습니다. 달수가 걸음을 옮기자 복도에 가득 차 있던 뱀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경외감에 젖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한 발걸음으로 관아 마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로 뱀들이 호위하듯 따라붙었고 그 모습은 마치 뱀들의 왕이 행차하는 듯한 장엄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달수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도착한 달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했던 잔치상은 엎어져 엉망진창이 되었고 비단 병풍은 찢겨 나갔으며 곳곳에 횃불이 쓰러져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인 대청마루에는 사또가 수백 마리의 뱀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공포에 질려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뱀들은 사또의 목을 조일듯이 가까이 다가가 위협하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주변 나무 위에도 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사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나타나자 흥분해 있던 뱀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대청마루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뱀들은 달수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 스르르 물러나며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또는 달수를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달수야, 네가 왔구나.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으마. 제발 저것들 좀 치워다오. 사또는 체면도 잊은 채 달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달수는 그런 사또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권력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연의 노여움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사또를 안심시키기보다 먼저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는 검은 피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리는 흙투성이가 된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피리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피리를 집어들자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뱀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피리는 주인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미세하게 떨리던 진동을 멈추고 잠잠해졌습니다. 달수는 옷소매로 피리에 묻은 흙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달수가 피리에게 속삭이자 피리에서는 은은한 빛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주변의 뱀들이 사라지지 않아 불안에 떨었습니다.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리를 되찾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달수는 사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뱀들은 나으리의 탐욕에 깃든 도끼를 맞고 온 것입니다. 피리만 돌려준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셔야 합니다. 사또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 이미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피리도 내 놈이 가져갔으니 된 것 아니냐. 그러자 뱀들이 다시 쉭쭈 소리를 내며 사또 쪽으로 대가리를 쳐들었습니다. 사또는 화들짝 놀라 다시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다시는 백성들의 물건을 탐하지 않겠다고 천지신명께 맹세하마 제발 살려만 다오. 사또의 맹세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서의 절박함만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달수는 뱀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피리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달수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달수의 피리 소리가 성난 뱀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달수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달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달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숲의 평화와 모든 생명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탐욕으로 더러워진 공기를 정화하고 놀란 뱀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지난번 사또가 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찢어지는 비명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밤 공기를 타고 흐르는 선율은 사납게 날뛰던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던 독사들이 서서히 고개를 내리기 시작했고 따리를 틀고 있던 구렁이들이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피리 소리는 점점 더 맑고 청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소리 같기도 했고 봄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사또의 표정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뱀들은 더 이상 사또를 위협하지 않고 피리 소리에 맞춰 몸을 좌우로 흔들며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연이 인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살기는 사라지고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달수는 피리를 불며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뱀들은 길을 열어주며 뒤를 따를 준비를 했습니다. 달수는 이 뱀들을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피리 소리의 곡조를 바꾸어 숲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가락을 연주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대청마루와 마당에 있던 뱀들이 하나둘씩 몸을 돌려 관아문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구렁이가 앞장서고 그 뒤를 이어 수천 마리의 뱀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장군의 명령에 따라 회군하는 군대처럼 뱀들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숲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뱀들이 물러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달수의 신비한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것 보게, 달수 총각이 피리를 부니까 뱀들이 양처럼 순해졌어. 정말 산신령이 돕는 게 틀림없네. 마을 사람들은 달수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우쭐해하거나 거만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피리 연주에만 집중하며 마지막 뱀 한 마리까지 무사히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피리 소리는 관아 담장을 넘어 멀리 산속까지 울려 퍼졌고 밤하늘의 달은 그 모습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사라져가는 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땀과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초라한 차림의 나무꾼 청년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은 달수의 선한 마음과 피리 소리에 의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뱀들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상처 입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무너진 관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달수가 피리를 불며 앞장서자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던 뱀들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피리 소리에 보이지 않는 끈이라도 매달린 듯 수천 마리의 뱀들은 질서 정연하게 관아의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검은 물결은 달빛 아래서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 양옆으로 물러나 숨을 죽인 채 이 신비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를 내거나 돌을 던지는 이가 없었고 오직 달수의 피리 소리와 뱀들이 땅을 스치는 스스스스 소리만이 밤하늘을 채웠습니다. 뱀들은 마을의 논두렁을 지나고 가을을 건너 자신들이 원래 살던 깊은 산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달수는 숲의 입구까지 뱀들을 배웅한 뒤 피리 소리를 멈추고 깊은 절을 올리며 자연의 정령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뱀들이 사라진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달수가 다시 관아로 돌아왔을 때 관아 안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처럼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잔치마당은 엉망이 되었고 깨진 술병과 뒤집힌 상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처참한 모습은 바로 대청마루 위에 있었습니다. 사또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비단 옷은 땀과 오물로 더럽혀져 볼품 없어졌고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에 위풍당당하고 거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겁에 질린 나약한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잔들과 포졸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나둘씩 눈치를 보며 기어나와 마당 구석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사또를 부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달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대청마루 앞으로 걸어가 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또는 달수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몸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 달수야, 뱀들은 다 갔느냐. 사또의 목소리는 파리 날개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달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나으리? 숲의 주인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경고는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달수는 손에 쥔 검은 피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피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숲의 것이고 바람의 것입니다. 저는 잠시 그것을 빌려 소리를 낼 뿐입니다. 하물며 나으리께서는 어찌하여 주인이 아닌 것을 탐하여 이런 화를 자초하셨습니까? 달수의 말은 꾸짖음이라기보다 안타까움이 담긴 조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청은망은이 되어 사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마을 사람들이 관아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박노인이 앞장서서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보셨습니까? 하늘이 노하고 땅이 뒤집히는 꼴을 보셨냐 이 말입니다. 만약 달수 총각이 아니었다면 오늘 밤 이 고을은 뱀들의 소굴이 되어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그리 욕심을 부리시어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십니까? 박노인의 일갈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또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곡식은 썩어가 가는데 백성들은 굶주리고 기어이 남의 피리까지 뺏으려 하다니요.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사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다.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 귀신에 홀린 듯 욕심에 눈이 멀어 너희들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사또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 당장 관아의 곡간을 열어라. 내 생일잔치에 쓰려고 모아둔 곡식과 비단을 모두 꺼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뺏은 물건이 있다면 주인을 찾아 모두 돌려주도록 해라. 이방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다 나누어 주란 말씀이십니까? 사또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당장 시행하지 않고 뭐 하느냐. 내가 뱀밥이 되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전들은 서둘러 곡간 열쇠를 챙겨 들고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창고문이 활짝 열리자 그 안에 쌓여있던 쌀가마니와 각종 재물들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곡간이 열렸다. 사또가 정말로 정신을 차렸나 보다. 사람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피리가 불러온 재앙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억울함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달수는 사또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나으리,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나으리께서 비우신 곡간은 백성들의 존경과 안녕으로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사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곡간에서 곡식이 나오자 마을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더 밝게 켜고 엉망이 된 관아마당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도와서 빨리 치웁시다. 좋은 날이 되었으니 굳은 흔적은 싹 씻어내야지. 아까까지만 해도 도망치기 바빴던 사람들이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바닥에 뿌렸고 장정들은 깨진 그릇 조각과 부서진 기물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뱀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비릿한 점액질도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 나갔습니다. 빗자루질 소리와 물 끼얹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관에 서려 있던 공포와 도끼는 서서히 사라지고 지니의 스토마음의 수호섬도 활기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차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안채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 노인이 다가와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들어가 쉬시고 내일부터는 부디 백성을 섬기는 참된 목민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정기 많아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내치지 않습니다. 사또는 박 노인의 말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소 노인장. 내 오늘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뼈에 새기리다. 당분간 나는 자숙하며 내 죄를 씻는 시간을 갖겠소. 사또는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쓸쓸히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이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했지만 오히려 그 뒷모습에서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흥겨운 노동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부르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달수도 빗자루를 들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달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달수야, 네가 정말 큰일을 해냈다.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얌전한 줄만 알았더니 그렇게 용감한 줄은 몰랐네. 친구들의 칭찬에 달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냐, 나는 한 게 없어. 피리가 다 알아서 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와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달수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관아마당은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부서진 잔해들은 모두 밖으로 치워졌고 붉게 변했던 연못물도 맑은 새물이 흘러들며 본래의 색을 되찾았습니다. 아전들은 창고에서 꺼낸 쌀과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또 나으리께서 내리는 위로주와 안주이니 다들 드시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시오. 관아마당에는 다시 멍석이 깔리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사또의 생일잔치 때 차려졌던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들은 뱀들이 망쳐버려 먹을 수 없었지만 지금 새로 지은 따끈한 밥과 국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오늘 밤 겪은 일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그 구렁이 봤나? 내 허벅지만 하더구먼. 그놈이 사또 코앞까지 갔을 때는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달수가 피리를 부니까 춤을 추는 게 참 신기했어. 뱀들도 음악을 아나 봐. 사람들의 이야기꽃은 밤이 깊도록 시들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이야기가 되고 위기는 추억이 되어 사람들 사이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달수도 사람들 틈에 끼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노고남이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품속에 있는 피리도 이제는 차갑지 않고 달수의 청과 어우러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 노인이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 좋은 밤에 달수의 피리 소리를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아까는 뱀들을 보내느라 곡조가 좀 슬펐으니 이번에는 우리 마음을 달래줄 고운 소리 한번 들려주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올소 달수야 한 곡 좀 뽑아라. 우리도 그 신선 노름 한번 해보자. 달수는 거절할 수 없어 수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당 가운데 있는 큰 정자나무 아래로 걸어가 섰습니다. 달빛이 나뭇집 사이로 떨어져 달수를 비추니 마치 무대 위에 선 예인처럼 보였습니다. 달수는 피리를 입에 대고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소리는 뱀들을 부를 때의 묵직한 소리도 뱀들을 보낼 때의 처연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는 듯한 따스하고 희망찬 선율이었습니다. 휘익 휘리릭.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끌벅적하던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뭉친 어깨가 풀리고 놀라서 쿵쾅거리던 심장이 차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스르르 잠이 들었고 노인들은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수의 피리 소리는 관아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집 안에 숨어있던 겁쟁이 개들도 꼬리를 흔들며 마당으로 나왔고 외양간의 소들도 되새김질을 멈추고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바람도 숨을 죽이고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달수는 연주를 하면서 자신이 마을에 평화를 지켰다는 사실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피리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욕심이 끊어놓으려 했던 그 끈을 달수가 다시 튼튼하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자 밤하늘에서 반짝이던 별들이 마치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듯 반짝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취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좋다. 참으로 좋다. 사는 게 별거 있나. 이런 게 행복이지.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밤은 가고 이제는 순수한 기쁨과 평화만이 남은 밤이 되었습니다. 달수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 여운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달수 만세 피리 총각 만세. 사람들은 달수를 행가래 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달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 표정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박 노인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고을의 흉한 기운은 다 물러갔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걸세. 새벽달기 울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더 이상 권위와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안채에 있던 사또도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보다 달수가 가진 피리 한 자루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가서 좀 눈을 붙입시다. 내일 또 논에 나가야지. 달수야, 조심해 해서 가거라.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사람들은 달수의 등을 두드려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달수도 피리를 품에 안고 산 중턱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숲길을 걷는 동안 나무들도 가지를 흔들며 달수를 반겨주었습니다. 달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달수를 따라오며 환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달수는 집에 도착하여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긴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피리를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뱀떼가 몰려오고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피리는 다시 자신의 품에 있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으며 사또는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달수는 피리를 꺼내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네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앞으로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게. 피리도 달수의 손길에 응답하듯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달수의 집 마당에는 새벽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고 먼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 평화를 영원히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폭풍구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듯 뱀소동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에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마을을 휘감았던 공포와 비릿한 뱀의 냄새는 아침 이슬과 함께 말끔히 씻겨 내려갔고 대신 향긋한 흙내음과 풀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잠을 자는 대신 일찍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는데 그 연기마저도 평소보다 더 평화롭고 한가롭게 느껴졌습니다. 관아의 담장 너머로 보이던 삭막한 기운도 사라지고
열린 대문 사이로는 활기차게 마당을 쓸고 있는 포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의 악몽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가 화려한 관복 대신 소박한 평상복을 입고 관아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는 가마를 타지 않고 직접 걸어서 마을 어귀로 나왔습니다. 사또의 뒤에는 아전들이 쌀가마니와 옷감이 실린 수레를 끌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내 욕심이 과하여 너희들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어젯밤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비로소 재물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곡식과 옷감은 나의 지난 과오를 씻는 작은 성의이니 부디 받아주길 바란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거만하고 탐욕스러웠던 사또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은 달수의 피리 소리가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또는 약속대로 달수를 찾아가 금은보화를 내밀며 보답하려 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새 사람이 되었네.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니 부디 받아주게. 그러나 달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사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에게 그 많은 재물은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그저 지금처럼 마을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달수의 욕심 없는 태도에 사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야말로 진정한 이 고을의 어른일세. 내 자네의 뜻을 받들어 평생 청렴하게 살아가겠네. 사또는 달수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주었습니다. 관아의 곳간은 항상 열려 있어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고 아전들도 사또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달수의 집 앞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힘들면 잠시 들러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달수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쉬어갔습니다. 달수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들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달수의 피리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과도 같았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황금빛 들판이 출렁이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의 농사는 유례없는 풍년이었습니다. 봄에는 적당한 비가 내렸고 여름에는 태풍이 비껴가더니 가을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곡식을 알차게 여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님이 달수의 착한 마음을 기특하게 여겨 내려준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논에서는 벼 베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밭에서는 굵은 감자와 고구마를 캐는 농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볏짚 사이를 뛰어다니며 메뚜기를 잡았고 어르신들은 정제에 앉아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차고 인심도 넉넉해지니 마을에는 다툼 소리 대신 덕담과 웃음소리만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신기한 일은 산짐승들이 농작물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와 밭을 망쳐놓기 일쑤였지만 그해 가을에는 짐승들이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숲의 경계에서 짐승들의 눈빛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멀리서 마을을 지켜보다가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뱀 소동 때 달수가 짐승들과 맺은 약속 덕분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것은 달수가 피리를 통해 보여준 세상의 이치이자 마을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어느 늦가을 저녁 달수의 집 마당에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거창한 상차림은 아니었지만 갓 수확한 햅쌀로 지은 윤기 흐르는 밥과 해콕식으로 빚은 떡, 그리고 산에서 딴 도토리로 만든 묵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사또도 체면을 차리지 않고 참석하여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박노인은 기분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낙네들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이 타오르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씩 달수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달수야,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니 내 피리 소리가 듣고 싶구나. 누군가의 청에 달수는 주저 없이 허리춤에서 검은 대나무 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빛을 받은 피리는 여전히 검고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모닥불 앞에 앉아 눈을 감고 피리를 입에 대었습니다. 첫 소리는 가을 바람이 낙엽을 스치듯 쓸쓸하면서도 운치 있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그 선율에 빠져들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지난 일, 년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다가올 겨울을 편안하게 맞이하라는 축복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달수의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화음처럼 섞여 들어와 곡조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사또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천하의 명곡이로다.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마을 사람들도 모두 넋을 잃고 감상했습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어떤 이는 고단했던 삶이 위로받는 느낌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달수의 피리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고 그 자리에 맑고 깨끗한 기운을 채워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만 사람들은 자리를 뜰 줄 몰랐습니다. 달수는 곡조를 바꾸어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느린 가락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처럼 포근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노인들도 있었고 엄마 무릎을 베고 잠이 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닥불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붉은 순만이 은은하게 빛날 때쯤 달수는 연주를 멈추고 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긴 여운이 밤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꿈에서 깬 듯 멍하니 있다가 하나둘씩 박수를 쳤습니다. 요란한 박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하고 깊은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달수야, 잘 자거라. 덕분에 오늘 밤은 꿈도 꾸지 않고 푹 잘 것 같다. 그래, 너도 조심해서 들어가고 내일 보자. 달수는 대문 밖까지 나가 윷들을 배웅했습니다. 멀어지는 횃불들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보였습니다. 사또도 달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진짜 사람 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달수는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난 뒤 달수의 집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운 고요가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득 찬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달수는 방으로 들어와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은 낮에 군부를 떼어놓은 덕분에 훈훈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밝혀주었습니다. 달수는
머리맡에 놓인 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대나무 피리는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달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달수는 피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참으로 고맙구나.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잘 지켜주렴. 피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달수는 피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고 산골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마을은 더욱 고요하고 아늑해졌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달수는 방 안에서 조용히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 소리는 눈송이가 내려앉는 소리처럼 사각거리고 포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방 안에 누워 멀리서 들려오는 달수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고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겨울 마을에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도 없었고 아픈 사람도 없었습니다. 달수의 피리 소리가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밤 달수는 화로의 밤을 구워 먹으며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시절, 검은 대나무 숲을 발견했던 그날의 신비로운 기억, 욕심쟁이 사또에게 피리를 빼앗겼던 아찔한 순간들, 그리고 뱀떼가 물러가던 그 밤의 기적 같은 일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수는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마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련을 넘어 진정한 평화를 얻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달수는 잘 구워진 군밤 하나를 호호 불어가며 까먹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달수와 검은 대나무 피리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고 마음을 비우면 복이 온다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달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달수라는 착한 총각이 살았는데 말이야.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달수처럼 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달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달수도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잠도 금방 쏟아졌습니다. 달수는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피리를 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맑고 깨끗한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져 듣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달수의 방 안은 더없이 따뜻하고 안락했습니다. 소쩍새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살짝 건드려 댕그랑 소리를 내앱니다. 오늘 밤 달수의 마을은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롭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이 모여 만든 따뜻한 온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수가 부는 피리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지만 그 여우는 우리들의 귓가에 남아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우리도 오늘 밤은 욕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달수가 들려주는 마음의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달이 산마루에 걸리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이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달수의 피리 소리처럼 고운 선율이 찾아들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들이 물러가고 꽃이 피어난 그 마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늘 따뜻한 봄날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